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입니다. 저 33, 와이프 31, 그리고 15개월 아이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예전에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순이익은 잘 나왔으나 여러가지 스트레스 등으로 포기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던 차에 절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은 와이프가 저보고 실력이 많이 올라왔으니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고민하다가 저도 사업에 자신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쉬는 날마다 사업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와이프가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내년 6월경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올 7월부터 와이프는 바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와이프는 행동력이 빠른 편이고요. 사업 자리를 알아보고 컨설팅도 받고요. 사업 자리를 몇 군데 알아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한 군데는 비용이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한 군데는 나머지는 다 좋으나 위치가 좋지 않아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와이프는 지친 면도 있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가 다투게 되어 지금은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사업 자리를 알아보러 부동산과 여러 군데 콘택트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사업 지역이 집과 차로 50분, 대중교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시간으로 거리가 있어서 자동차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는 한 대이고 명의는 와이프, 생활비에서 할부금 등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은 걸어서 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주로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묻길래 3, 4시경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아이랑 나는 더운데 집에서만 밖에 있으라는 거냐, 대중교통 타고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화난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3, 4시까지 차를 써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제가 화난 부분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자리 알아보러 가는 건데 차를 빌려줄 수도 있는데 3, 4시에 들어온다고 화를 내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럼 아이 낮잠 자고 일어나는 시간인 2시까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계속 어떻게 그렇게 배려가 없느냐는 등 얘기를 하면서 다퉜고 처지 바꿔서 온종일 네가 아이를 보는데 와이프가 쉬는 날 3, 4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좋겠냐고 하길래 진심으로 괜찮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럼 네가 일을 하고 내가 애를 보겠다, 진심으로 예전에 하던 자영업 잘 되었으니 다시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 와이프는 맨날 화났을 때만 회사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말고 당장 회사에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지금 얘기하라고 해서 또 다퉜습니다. 저번에도 사업 자리 때문에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서 발품 팔고 2시 전에 와서 주차를 하고 걸어서 출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화가 났던 부분은 용돈으로 기름 채워 놓으라는 거였고요. 용돈 한 달에 7만원 받습니다. 이건 역시도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용돈을 쓰라고 하는 것에서 화가 났지만 그냥 좋게 다녀오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용돈을 쓰라고 한 것은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라 하더군요. 그렇게 싸우고 난 후 이렇게 톡이 왔습니다. 제발 생긴 것도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착해라. 진짜 살기 싫으니까. 너 이런 성격인 줄 알았으면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 절대 안 했어. 너 말고도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지. 돈도 없고 성격도 더럽고 얼굴도 못생기고 진짜 최악이다. 뭐 너랑 결혼해서 좋은 장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살지. 이상한 시댁에 돈도 없고 생긴 것도 별로에다가 착하지도 않지. 뭐 이래. 외모는 잘생기지 않았으나 연애 시절에는 와이프가 계속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했었습니다. 물론 콩깍지이기 때문에 콩깍지 때문이고 벗겨지면 그런 말 안 할 거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돈은 와이프랑 결혼할 당시 대학원 중이었고 학자금 대출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와이프도 모아놓은 돈은 없었고 처가에서 8,000 지원받고 본가에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시댁이란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하나 단 한 번도 본가에 며느리 노릇 하도록 요구한 적도 없고 이전에 와이프한테 신뢰를 해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어머니와 싸운 적도 있습니다. 전화 강요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댁에서 보내주시는 물건 받을 때 말고는 거의 통화한 적도 없고 작년에 시댁 당일치기로 2번 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와이프 어머니가 친해져서 한번 뵈러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와이프가 혼자 아기 데리고 시어머니네 집에 놀러 간다는 거 제가 휴가 내서 따라갔고요. 저런 문자를 받고 너무 기가 막히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와이프도 아이 때문에 본인 인생이 없다고 하지만 저도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 정도입니다. 일만 하고 쉬는 날에는 아들하고 놀아주려고 하고 아침마다 무선 청소기가 꽤 무거워서 와이프 손목 아플까봐 30분씩 걸려서 청소기 물청소까지 다 하고 출근해왔고 나름 33살에 괜찮은 7,000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뭘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회의감이 듭니다. 후기: 이전에 와이프의 메시지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와이프가 처음으로 사과를 해서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싸웠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지내오다가 이번에도 싸우게 되었고 와이프가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바꿔놓았지만 밖에서 있다가 마스터 카드키가 있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투고 나서 또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마스터키로 들어왔으니 마스터키 내놓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놓고 나왔습니다. 수중에는 5만원 정도 있고요. 23,800원 어플 특가로 모텔을 예약하고 다음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친가로 왔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싸워도 친가로 가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부모님께서 아실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면 또 얘기를 해야 하고 와이프 욕을 하게 될 테니 그게 싫었습니다. 갔는데 부모님께서 왜 왔느냐고 캐묻지도 않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재워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 어머니와 등산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상담을 받아보라고요. 와이프한테 연락이 오길래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사과하고 전문 상담을 받는다. 둘째, 별거하고 생활비는 줄 테니 아들을 주기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이혼하자. 와이프는 별거 할 거지만 아들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 가지고 협박하지 말고 주말까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번 조건도 바꿨습니다. 사과도 필요 없다. 전문 상담 8회 이상 받는다. 그래도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주말까지 좀 있어보면 달라지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가 아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상담 받겠다고. 그리고 나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마스터키는 뺏지 않을 테니 쫓아내도 좀 쉬었다 들어오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금요일에 들어가서 일요일에 상담 예약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저는 6개월 전부터 이야기해왔었고요. 와이프가 계속 거절해 왔었습니다. 받을 거면 오빠만 받아라. 그래서 진짜로 저부터 받아볼 생각이었습니다. 혼자던 같이던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도 분명 잘못이 있을 것이고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싸울 거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노력하면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상담을 6시간 정도 개인 면담도 하고 같이 상담도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상담 소장님께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이걸 왜 받는지 모르겠다. 부정감정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는데 이렇게 항상 해왔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와이프는 상담 소장님께 왜 저한테만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다. 저보고 상담 소장님 앞에서 착한 척 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투닥거리다가 자기 전에는 또 상담하면서 재밌었던 점들을 막 이야기하더군요. 신기한 점들 어떻게 알았는지 하는 부분들이요. 이번 주에 2회차 상담 받기도 전에 가기 전에 저한테 오빠만 상담 받으면 될 것 같다. 자기는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차여차 상담 받으러 갔습니다. 이번 상담에는 처음에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지 이야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흔쾌히 가능하다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와이프 역시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했고 저 역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닿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쉽게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가족 관계도 조사, MBTI, 다면적 인성검사, 기질검사, 부부관계 검사를 다 신청해서 진행했었거든요. 이번 상담에서는 지난번에 실시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고 그중 다면적 인성검사와 와이프가 히스테리 관련 부분이 높다고 하시면서 약물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설문조사에서 자살 관련된 항목에서 답변이 나와서 자살방지 서약서를 써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서약서도 쓰고 정신의학과도 찾아보기로 하고 다음 예약도 잡고 왔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같이 식사도 했고 장모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제가 아이를 봐줄 테니 병원에 가보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정신의학과의 와이프가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와이프 말로는 의사 선생님이 자살 실행에 옮기려고 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해서 와이프는 행동으로 옮겼던 적은 없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남편 말고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나서 폭언을 하거나 때린 적이 있느냐, 혹시 아들한테도 그런 적이 있느냐고 물어서 남편한테만 그랬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딱 한 명한테만 그렇다는 것은 약물적인 도움이 필요 없다고 진단하시고 혹시 화가 많이 날 때 진정할 수 있을 만한 약이 필요하느냐고 해서 그 약만 3일치 받아왔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와이프가 약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구나. 앞으로 서로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 약물로 인한 적응 기간이 필요 없으니 지난 상담 때 약속했던 부분을 즉각적으로 서로 노력을 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씻고 오더니 아까 깜빡하고 말을 못한 게 있다면서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의사가 이것저것 상담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더니 상담사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질검사를 무료로 해줬다고 합니다. 상담소에서는 와이프는 연극형이 나왔었는데 정신과에서는 초이상형, 바람직한 기질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상담사를 못 믿겠다. 오빠만 상담을 받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감정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못에 대해서 인정만 하면 자기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고 싸우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사가 의사보다 부족할 수는 있지만 상담사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준 것이다. 상담사가 결과를 조작했을 리는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와이프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상담사가 2명 다 상담을 받게 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는 받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만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자기가 안 가겠다는 말은 아니다 말을 덧붙이면서요. 이런 문제로 또 말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다투다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 당신이 원하는 의사한테 상담을 받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이제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기 전에는 분명히 다시 싸우게 될 테니 별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나가지는 않았고 와이프가 그냥 서로 포기하고 지내고 한 번 더 싸우면 별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그냥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별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방금 온 카톡입니다. 봐봐, 결국엔 우리도 오빠네 부모님처럼 되잖아. 이래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는데 돈 모아서 별거 할 때까지는 각자의 방에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네. 제 부모님은 트러블이 있긴 하지만 이혼 가정은 아닙니다. 과연 이 메시지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보낼 수 있는 카톡일까요? 매번 이렇게 상대방을 가족으로 인격적으로 짓밟아버리는 말을 반복해온 사람인데 정말 힘이 듭니다. 이제는 진짜로 상담을 이어가지 않으면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아이 때문에 버텨왔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불안정한 상태로 아들이 크느니 차라리 제가 양육비를 넉넉히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지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많이들 걱정해 주셨는데 소식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짧게 글을 씁니다. 아마 와이프는 저에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헤어지지 못할 거란 걸 알기에 더 강하게 나온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와이프를 참기가 힘들었기에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와이프였죠. 이혼을 제가 선택하니 그제서야 상담을 받아보자 등등의 이야기를 꽤나 저를 배려하는 양 했지만 더 이상 저도 노력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가 키우고 있어요. 막상 와이프는 양육의 의지조차 없더라고요. 그런 상태의 와이프에게 아이를 키우게 할 수도 없었기에 제가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용기와 힘이 되었네요. 댓글입니다. 치료를 필요할 만큼 와이프가 심각한 수준이기에 상처받으시는 거 당연하세요. 정말 감정을 가지고 대하기엔 어려우시겠네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저런 기복이 심한 엄마 곁에서 양육 받는 것도 아이도 힘들 수 있어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댓글이 아내는 본인의 문제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 사람들만 잘못했다고 우기는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부부 상담도 거절하면 더 이상 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 거지 갈라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